네, 여러분 문제 다 풀고 오신 거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절대로 물리지 않는 물리학. 되게 좋죠. 절대로가 중요합니다. 절대 안 물려요. 너무 재밌어. 네, 절대로 물리지 않는 물리학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 대비해서 나눠준 문제 20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쵸? 네, 다들 잘 푸셨을 테니까 이제 한번 풀어볼 텐데, 혹시나 20문제 안 풀고 온 학생이 있다면 살포시 뒤로 나가셔서 풀고 옵시다. 안 풀고 들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풀고 들어야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렵지 않을 텐데 오늘 이제 이 20문제를 3번에 나누어서 풀 거예요. 그래서 뒤에 문제가 좀 어려운 것들은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줄 거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쓸 겁니다. 그래서 잘 집중하시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그림은 스키를 타는 사람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일정한 시간 간격이래요. 이만큼 1초가 지났으면 또 1초, 또 1초, 또 1초, 또 1초, 또 1초, 또 1초. 이런 식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거다. 자, 이제 점 P에서 점 Q까지 운동하는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기억 보겠습니다.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했네. 여러분, 자 보세요 한번. 속도가 일정하기 위해서는 빠르기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일정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의 운동은 방향이 막 바뀌죠.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빠르기가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방향이 바뀌게 되면 우리는 속력이 일정하다고 봐야 되지 속도가 일정하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방향이 바뀌는 운동, 그래서 뭐다? 속도는 일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가속도 운동을 한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사람이 쭉 가다가 이동거리가 점점 증가하겠죠? 이 이동거리가 증가한다는 것은 속도가 증가할 거예요. 속도가 증가하는데 속도가 증가하면서 방향까지 바뀌어버리니까 어쨌든 이 가속도 자체도 일정할 수도 있겠지만 가속도도 변할 수 있는 운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봤을 때 얘는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구나. 즉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하고 있구나.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D급 보겠습니다. 자, 이동거리는 변위의 크기보다 크다 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동거리는 어떤 경로냐면 P에서 Q까지 이동거리는 쭉 요까지가 이동거리입니다. 그쵸? 근데 변위는 이거예요. 자, 이게 변위, 요게 이동거리. 그럼 이동거리가 클까요? 변위가 클까요? 당연히 이동거리가 더 큰 거죠. 따라서 이동거리는 변위의 크기보다 크구나. 따라서 우리는 답은 5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2번. 다음 그림은 세 물체 A, B, C의 운동을 설명한 거래요. 자, A를 보겠습니다. 직선 경로를 따라. 자, 직선이 있으면 요 직선 경로를 따라 운동했대요. 직선 경로를 따라 속력이 일정한 운동. 자, 직선 경로를 따라 속력이 일정한 운동한다. 우리는 등속도 직선 운동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A, 오케이. B. 속력은 일정한데 운동 방향이 바뀐대요. 맞지? 이런 거죠. 같은 빠르기, 일정한 빠르기로 운동하는데 운동 방향이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 이러한 운동을 하는 거겠죠? 상황 파악됐습니다. C.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하며,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말은 우리는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거겠죠? 일정하며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은 운동이다. 자, 여러분,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똑같으면 속도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겠죠. 배웠죠, 우리.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똑같으면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 옳은 것으로 그러라. 자, A 기억 봅시다. A 봅시다. A에 작용하는 R점이 0이다. 자, A는 직선 경로를 따라 속도가 일정한 등속 직선 운동하게 된다. 속력이 일정하려면 외부에서 주어지는 힘이 없어야 되겠죠. 힘이 있으면 뭐가 된다? 가속도가 생기기 때문에 따라서 R자 힘은 우리는 0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니은 보겠습니다. B의 평균 속력은, 자, 속력은 일정한데 운동 방향이 바뀐대요. 평균 속력은 평균 속도의 크기보다 크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니은 볼게요. 우리가 평균 속력은 전체 걸린 시간,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죠. 근데 평균 속도는 달라요. 뭐냐면 걸린 시간분의 뭐가 될까요? 변위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속력은 일정한데 운동 방향이 변했다.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속력은 일정한데 운동 방향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게 이동 거리지만 변위는 이겁니다. 따라서 속도는 변위 이거지만 속력은 이걸 써야 되겠죠. 그러면 아하 뭐다? 평균 속력은 평균 속도의 크기보다 클 수밖에 없겠다. 왜? 운동 방향이 변했다는 것은 무조건 변위보다 이동 거리가 길다는 걸 가지고 내용을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니은도 맞다. C 봅시다. C는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기 때문에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운동인 거잖아요. 따라서 D는 C의 속력은 증가한다. 맞는 말이겠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운동은 되게 분석하기 쉬워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좋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연직면상의 레일 위에서 가만히 놓은 공이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1. 첫 번째 경로는 경사가 일정한 직선 구간.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물리 문제를 풀다 보면 경사, 빗면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 빗면이 존재하는 목적과 이 경사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면 물체에게 일정한 가속도를 부여하기 위해서, 즉 빗면, 같은 빗면이라는 것은 가속도가 일정하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속도가 일정하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경사가 일정한 직선 구간이란 말은 가속도가 일정한 구간이라고 이해해도 같습니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원 구간은 뭐다? 가속도가 일정한 구간. 여러분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2번 구간을 봅시다. 자, 그리고 2번은 곡선 구간이며, 자, 곡선 구간은 곡선 말고 곡선. 장난입니다. 곡선 구간은 이렇게 쭉 갔다가 쭉 가죠.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구간이네요. 그리고 가속도까지 바뀔 수 있겠죠. 여기서 빗면보다 이 빗면이 이거와 이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구간은 뭐다? 운동 방향이 막 바뀌구나. 그리고 속력도 바뀔 수 있는 구간이겠구나라고 이해합시다. 자, 3번 구간은 무슨 운동이다? 잘 아는 포물선 운동이죠. 자, 포물선 운동은 무슨 운동을 할까요? 기억나겠지? 포물선 운동은 X축, 즉 X축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이다. 오케이, 기억나시죠? Y축 방향, 즉 세로축 방향으로는 뭐다? 중력 가속도로 운동하는 등 가속도 운동이다. 이해되죠? 기억나죠? 오케이, 까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운동을 한번 이제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옳은 것을 고르라. 자, 기억 볼게요. 원 구간에서 공은 속력이 변하는 운동을 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왜? 가속도가 일정한 등 가속도 운동하기 때문에 속력은 일정하게 변할 거예요.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운동을 하겠죠? 오케이, 기억은 옳다. 자, 2번, 니은. 2번 구간과 3번 구간에서 공은 운동 방향과 속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을 한다. 자, 니은은 운동 방향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니까 변했죠. 그리고 속력도 변할 겁니다. 점점 빨라지다가 점점 느려질 거예요. 이해되죠? 3번은 어떻게 되냐? 3번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운동 방향 변하죠? 오케이. 그리고 X축 방향의 속력은 변하지 않지만 Y축 방향의 속력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이 속력과 이 속력의 합인 이 속력 자체도 계속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쭉 가다가 계속 속력이 점점 변하는 운동을 하겠죠. 따라서 2번, 3번 둘 다 뭐다? 운동 방향과 속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D급 봅시다. 1과 3, 첫 번째 구간과 세 번째 구간에서 공의 가속도의 크기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1 구간은 이 빗면에 해당되는 특별한 가속도를 가지고 있고 3번 구간에서는 뭐다? 중력 가속도를 가집니다. 달라요. 중력 가속도는 아무런 빗면이 아닌 그냥 자유낙하, 그냥 공중에서 떨어뜨릴 때 가지는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고 빗면이 존재한다는 것은 중력 가속도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냥 자연 상태로 구른다면 따라서 D것은 틀렸다. 따라 답은 뭐다? 네, 3번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4번 봅시다.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그래프를 보는 순간 우리는 그래프에서 X축과 Y축에 있는 물리량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즉 시간축, 위치축입니다.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 할 수 있겠죠? 자, 얘는 우리가 수직선을 본다면은 원점, 5점이 있다면 요 4m인 지점에서 출발하기 시작해가지고 2초가 될 때까지 뭐다? 총 12m인 지점까지 갔다가 다시 뺑글 갔다가 어떻게 됐다? 돌아왔어요. 4초인 순간까지 언제? 8m인 지점까지.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뺑 증가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기욱.
0초부터 어디까지? 0초부터 6초 때까지 전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물체의 운동 방향은 2번 바뀌었다. 자, 봅시다.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은 언제냐면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이쪽 볼록한 지점에서 위치가 바뀌겠죠. 왜냐? 4m 지점에서 12m 지점까지 갔다가 턴했기 때문에 다시 위치가 거꾸로 돌아온 거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위치가 바뀌고 다시 8m 지점에서 턴해서 다시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위치가 바뀝니다. 따라서 아하, 운동 방향은 2번 바뀌었다. 맞는 말이겠죠. 오케이, 기억 이해되죠? 자, 니은 보겠습니다. 0초부터 4초까지 물체의 평균 속도의 크기는 3m/s다. 자, 중요하다. 무슨 속도? 평균 속도. 평균 속력이 아닙니다. 평균 속도예요. 평균 속도를 구하려면은 총 걸린 시간 4초분의 이동 거리가 아닌 변위를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0에서부터 4초까지 평균 속도를 구해 봅시다. 자, 어떻게 되온다? 총 걸린 시간 4초겠죠. 자, 변위는 얼마냐면 0초일 때 위치가 4m죠. 그리고 4초일 때의 위치가 8m예요. 그럼 변위는 얼마일까요? 4m겠죠. 오케이. 따라서 얼마다? 아하, 1m/s가 평균 속도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평균 속력도 한번 구해봅시다. 0초부터 4초 때까지 평균 속력은 얼마냐면, 자, 총 이동거리이기 때문에 2초 때까지 4m에서 12m 지점이기 때문에 얼마를 이동했다? 네, 8m를 이동했죠. 8m를 이동한 상황에서 다시 거꾸로 4m를 갔기 때문에 총 12m를 이동했죠. 그럼 4초 동안 12m를 이동한 결과가 나오겠죠. 따라서 얼마다? 3m/s. 그럼 얘는 평균 속력을 말하는 거겠죠. 따라서 평균 속도를 했기 때문에 옳지 못하다. 이유는 땡. 이해되죠, 여러분? 그래서 물리는 이런 디테일함이 되게 중요해요. 뭘 물어보는지.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는 다르다. 근데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가 똑같은 상황은 언제이다?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을 때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는 똑같다. 근데 운동 방향이 바뀌는 운동에서는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는 다르다. 이거를 꼭 기억합시다. 할 수 있겠죠? 네.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는 운동. 이때는 뭐다? 평균 속력과 뭐가 된다? 평균 속도가 동일하겠죠. 그 이유는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이동 거리와 변이가 똑같기 때문에.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운동 방향이 바뀐다. 바뀌는 운동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평균 속력하고 뭐가 다를까요? 평균 속도가 당연히 다르겠죠. 그럼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 중에 누가 더 클까요?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되면 변이보다 이동 거리가 더 크죠. 따라서 평균 속력이 평균 속도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이 문제에서 또 많은 걸 알았습니다.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안 되는 상황이 있으면 바로 질문하시고. 오케이, 좋습니다. 자, 5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별표. 왜 별표냐? 헷갈릴 수 있습니다. 되게 중요하고 헷갈리고 자칫하면 실수하기 쉬운 문제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럼 이 문제를 해석해 볼 텐데 잘 봐야 돼요. 그림은 일직선상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하는 장난감 자동차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거래요.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설정을 할 텐데 딱 원점, 이 점을 출발할 때의 시간을 t는 0초로 합시다. 그럼 이때 3cm인 점을 지나는 시간을 t로 합시다. t. 오케이. 0, t. 그 다음에 9t일 때는 언제다? 9cm일 때는 일정한 시간 간격이기 때문에 2t가 되겠죠. 18cm 갔을 때는 3t가 되겠죠. 30cm쯤 갔을 때는 4t가 되겠죠. 왜? 일정한 시간 간격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뭐를 구할 거냐면 잘 봐요, 여러분. 0초부터 t초 때까지 얼마를 이동했죠? 3cm를 이동했죠. t초부터 2t초 때까지 얼마를 이동했다? 6cm를 이동했죠. 그 다음에 2t 때부터 3t 때까지 t초 동안 9cm를 이동했죠. 오호. 그럼 우리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잘 봐요,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0초 때부터 t초 때까지 어떻게 이동했다? 총 t초라는 시간 동안 3cm 이동했기 때문에 얘의 속도를 구할 수 있죠. 얼마다? t분의 3cm per second 합시다. t가 시간 단위라고 한다면, 세컨 단위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이 속도는 시간분의 이동 거리이기 때문에 평균 속력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케이, 평균 속력. 그리고 t초부터 2t 때까지 이동하는 거리도 마찬가지. 평균 속도도 총 걸린 시간 t초분의 6cm 이동했죠. 그럼 t분의 6cm/s. 그러면 2t부터 3t까지 이동한 것도 t초 동안 9cm 이동했기 때문에 t분의 9cm/s. 3t부터 4t 때까지는 또 t초 동안보다 12cm 이동했죠. 18에서 30이니까 얼마다? t분의 12cm/s. 속도가 점점 증가하죠. 일정하게 증가하죠. 무슨 운동이다?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얘들은 평균 속도입니다. 평균 속도. 왜냐? 일정 시간 간격 동안 일정한 이동 거리를 나눈 거기 때문에 이 t초인 순간의 속도가 아니라 0과 t의 평균 속도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평균 속도란 건 뭐냐면 이 속도는 0초와 t초 사이의 평균 속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얘는 0과 t의 중간인 2분의 t 지점에서의 순간 속도겠죠. 2분의 t인 지점에서의 순간 속도.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는 얼마일까요? t와 2t 사이인 2분의 3t. 2분의 3t인 지점에서의 뭐다? 순간 속도. 할 수 있겠죠? 얘는 언제일까요? 2t와 3t인 2분의 5t 지점에서의 순간 속도고 얘는 2분의 7t인 지점에서의 순간 속도겠죠.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속도. 자, x축을 해볼게요. t일 때, 2t일 때, 3t일 때, 4t일 때. 자, 이 2분의 t인 지점의 순간 속도란 건 뭐냐면 t와 0의 사이 이 지점에서의 속도가 얼마란 소리죠? 우리는 알다시피 t분의 3. 이해되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가 뭐다? t분의 6.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럼 이 지점에서 뭐다? t분의 9. 이 지점에서가 얼마다? 쭉 갔을 때 t분의 12. 따라서 이러한 운동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게 이렇게 가서 원점에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 봐요. 이 지점은 2분의 t인 지점이죠. 2분의 t일 때 속도가 얼마다? t분의 3cm/s거든요. 근데 이 물체의 가속도로 보면은 t분의 3cm/s, t분의 6cm/s죠. 즉 1초 동안 얼만큼 증가했다? 속도가 t분의 3만큼 증가했죠. 1초 동안. 이해되죠? 즉 t초 동안 t초가 흐르는 동안 어떻게 됐다? t초가 2분의 t에서 2분의 3t만큼 흘렀기 때문에 t가 시간 t만큼 흐르는 동안 속도는 t분의 3만큼 변했죠. 그럼 잘 봐요, 여러분. 요 현재 원점 t가 0인 지점부터 2분의 t인 지점까지는 t5의 절반입니다. 절반. 그러면은 만약에 이 순간 1분의 t인 순간의 속도가 t분의 3인데 그럼 속도가 뭐다? 2분의 t 전인 이 지점으로 간다면 속도가 얼마가 될까요? t분의 3이 아닌 2t분의 3이 되겠죠. 왜? t만큼 시간이 전으로 간 게 아니라 t인 절반인 2분의 t만큼 갔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그래프는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1번인 게 아니라 2번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 처음 속도가 0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2분의 t인 순간의 속도가 t분의 3. 그 다음에 2분의 3t인 순간이 t분의 6, 2분의 5t인 순간이 t분의 9, 2분의 7t인 순간이 t분의 10이죠. 그러면은 시간이 2분의 t로부터 2분의 3t를 동안 속도가 얼마다? 여기서는 t분의 3만큼 증가했죠. 그럼 시간이 t만큼 줄는 게 아니라 2분의 t만큼 줄었을 때 속도가 t분의 3이 아니라 2t분의 3만큼 줄기 때문에 처음 속도가 2t분의 3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 헷갈리고 어렵죠? 되게 중요합니다. 기본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합시다. 헷갈리면 우리 대명계학에 다시 학교 왔을 때 질문해도 좋고 온라인 클래스로도 질문 얼마든지 하세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처음 속도가 10m/s다. 얘가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2초 뒤에 속도가 얼마가 되었다? 0이 됐다는 거죠. 그럼 상식적으로 자, 10에서 속도가 0이 되는 동안 2초가 걸렸다. 2초 동안 속도가 10만큼 감소했으면 1초 동안 얼마큼 감소할까요?
5만큼 감소하겠죠. 따라서 1초 동안 속도가 얼마다? 1m per second 아니죠. 5m per second만큼 감소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는. 여러분 이해되시죠? 따라서 가속도를 구하기 때문에는 가속도의 크기 말고 그냥 가속도는 1초 동안 5만큼 줄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5m per second겠죠? 근데 가속도의 크기라고 한다면은 얼마다? 가속도의 절대값이겠죠? 얼마다? 5m per second 제곱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운동의 평균 속도는 0과 10의 중간값인 5다. 그래서 5m per second로서 이렇게 일정하게 운동했다라고 봐도 괜찮은 거겠죠. 따라서 보면 기억 평균 속력은 뭐다? 5m per second다. 맞는 말이겠죠. 5m per second 맞죠? 여기서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는 0과 10의 중간값 즉 뭐다? 2분의 처음 속도 10 더하기 나중 속도 0 따라서 5m per second가 평균 속력인 거겠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기억 맞다. 니은은 보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5m per second 저거 맞는 말이죠? 맞고 이동거리를 구하라. 자, 5m per second의 평균 속력으로 2초 동안 이동했기 때문에 5, 20, 10m 맞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것도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다. 7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두 물체 A, B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A는 원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가다가 90m 지점을 찍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A의 이동거리가 얼마일까요? 이동거리는 90m로 갔다가 다시 30m 되돌아왔기 때문에 120m겠죠? 오케이. A의 변위는 얼마일까요? 변위는 0부터 60m 지점까지 돌아왔기 때문에 뭐다? 60m가 변위일 거다. 할 수 있겠죠? B를 봅시다. B의 이동거리는 얼마일까요? 이동거리는 0부터 60m까지. 오케이. B의 변위는 얼마일까요? B는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은 운동이기 때문에 똑같이 60m일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A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운동. 그래서 A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운동. B는 뭐다? 운동 방향이 일정한 운동. 오케이. 운동 방향이 일정한 운동이기 때문에 뭐다? 이동거리와 변이가 같고 A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동거리와 변이가 다르다는 사실 기억합시다.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케이. 옳은 것을 고르자. 기억 봅시다. 0초부터 10초 때까지 A와 B의 사이 거리는 점점 증가한다. 잘 보세요. 처음에 출발점 원점으로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A는 엄청 빨리 달려가고 B는 천천히 달려가겠죠. 10초 때까지는 10몇 미터 가고 60m 가니까 점점 증가하겠죠. 거리가 점점 이렇게 가는 거겠죠. A는 이렇게 가는데 B는 천천히 가니까는 이렇게 점점 멀어지겠죠. 오케이. 따라서 기억은 맞다. 니은 0초부터 30초 때까지 평균 속력은 A가 B의 2배래요. 자, 구해봅시다. 평균 속력 구하자. A의 평균 속력 봅시다. 오케이. A의 평균 속력은 전체 걸린 시간 30초분에 A의 이동거리를 써야 되죠. 평균 속력이니까. 이동거리가 120m이기 때문에 얼마다? 3, 42, 4m per second겠죠. 자, B의 평균 속력 봅시다. 총 걸린 시간 30초분에 B의 이동거리가 얼마다? 60m겠죠. 따라서 2m per second. A의 평균 속력이 B의 2배겠구나.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D급 봅시다. 15초일 때와 25초일 때의 A의 운동 방향은 반대다. 맞는 말이겠죠. A는 언제 운동 방향이 바뀔까요? 볼록한 이 지점인 20초인 지점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15초일 때는 오른쪽으로 가다가 25초일 때는 왼쪽으로 가는 거겠죠. 오케이. D급도 맞는 편이다. 답은 길이다. 오케이. 쉽다. 너무 쉽다. 절대 물리지 않는다. 너무 쉽다. 그쵸? 오케이. 8번 봅시다. 물리지 않는 물리학. 너무 재밌는 물리학. 끝내준다. 봅시다. 그림과 나는 각각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A의 위치와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A하고 B하고 다른 물체예요. 근데 A의 위치는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고 B는 이렇게 운동하고 있답니다. 이걸 살펴볼게요. 자, 봅시다. A는 어떤 운동이냐면 수평면에서 10m인 지점으로부터 거꾸로 돌아와요. 0점까지 돌아오다가 다시 4초일 때 2m 지점을 찍고 다시 돌아가는 운동이겠죠. B는 처음 속도가 2m per second다가 점점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선제 볼게요. 기억. 0초 때부터 6초 때까지 A의 변위의 크기는 얼마냐 물어봤어요. 그쵸? 0초 때부터 6초 때까지 A의 변위는 얼마일까? 위치 변화. 10m 지점부터 2m 지점까지 왔다가 8m 왔죠. 다시 2m 되돌아갔기 때문에 변위는 6m 맞죠. 이동 거리는 얼마다? 8m에다가 6초 때까지 2m 돌아가시면 10m겠죠. 이동 거리는 얼마다? 10m지만은 6초 때까지 변위는 얼마다? 6m다. 따라서 맞는 표현이다. 오케이. 자, 니은 0초 때부터 4초 때까지 평균 속력을 구하래요. 자,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 총 이동거리. 4초라는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가 얼마죠? 10부터 2까지니까 8m 이동했죠. 그럼 얼마다? 2m/s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B 봅시다. B는 0초부터 4초 때까지 평균 속력을 구하려네. 평균 속력은 얼마다? 2와 6의 중간 4m 지점. 4m/s 이거죠. 따라서 B가 A의 2배가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같다는 말은 틀린 표현이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B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B의 가속도의 크기는 잘 봐봐. 시간이 4초 흐르는 동안 속도가 2에서 6이 됐죠. 4초 동안 속도가 4만큼 증가했네. 가속도는 그럼 1초 동안 1만큼. 가속도는 1m/s고. 맞는 표현이죠? 따라서 답은 기억 D가. 할 수 있겠죠? 뭐 공식으로 풀자면 A는 전체에 걸린 시간 4초분의 속도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 따라서 1m/s 제곱.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9번 문제. 9번 문제도 되게 재밌다. 자, 그림은 전피를 속력 6m/s로 통과한 보트가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여 점 Q를 뭐다? 14m/s로 통과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PQ 사이 거리는 100m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때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보트의 뭐다?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래요. 잘 봅시다, 여러분. 6m/s인데 등 가속도 직선 운동해가지고 14가 되었죠. 평균 속도가 얼마일까요? 6, 10, 14. 즉 2분의 6 더하기 14이기 때문에 얼마 된다? 2분의 20이기 때문에 10m/s죠. 얘는 그래서 이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등 가속도 운동이지만은 10m/s, 즉 10m/s는 등속 직선 운동 결과랑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얘가 10m/s라는 등속도 운동하는데 이 10m/s로 100m만큼 갔기 때문에 총 P에서 Q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다? 걸린 시간은 10초다. 왜? 10m/s로 100m 가려면 10초가 걸리죠. 자, 그러면 10초 동안 속도가 6부터 14까지 증가했죠. 10초 동안 속도가 얼마다?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 이해되죠? 총 얼마다? 10초 동안 8m/s 증가했죠. 오케이. 따라서 얼마다? 0.8m/s 제곱이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평균 속도를 적절하게 잘 활용합시다. 너무 간단하니까. 자, 10번 봅시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10번. 오늘은 10번까지 할게요, 여러분. 그림은 철수가 탄 자전거가 직선 도로의 P점을 점 P를 4m/s 속력으로 통과했대요. 한 후 점 R을 12m/s로 통과한대. 근데 P에서 Q까지는 무슨 운동이다? P에서 Q까지는 등속도 운동. 근데 Q에서 R까지는 등가속도 운동. 오케이. 자, 상황 파악되시죠? P에서 Q까지는 등속도 운동 쭉 하다가 Q에서 R까지는 더 빨리 왕 가는 겁니다. 이해했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운동을 파악할 텐데 P에서 Q까지 4m/s라는 일정한 속력으로 40m 가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10초가 걸리겠죠. 1초 동안 4m 가는 속력으로 40m를 가려고 하니 10초가 걸립니다. 자, 그러면은 Q에서 R까지를 보니까 4m/s로 진입했다가 12m/s가 되죠. 평균 속도가 얼마일까요? 2분의 12 더하기 4기 때문에 얼마다? 2분의 16m/s. 따라서 8m/s. 평균 속도가 얼마다? Q에서 R까지 평균 속도, 방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평균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평균 속력은 8m/s겠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럼 이 8m/s라는 평균 속력으로, 즉 1초에 8m 가는 속력으로 40m를 가려면 몇 초가 걸릴까요? 5, 8, 45초가 걸립니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P에서 Q까지 10초, Q에서 R까지 5초가 걸리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쉽다, 그치? 아니, 등가속도 너무 쉬워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한 개 더. Q에서 R까지 5초 동안 운동했는데 가속도도 구할 수 있겠죠. 속도가 5초 동안 4에서 12, 즉 8만큼 변했죠.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는 5초 동안 8m/s 변했기 때문에 답 구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기억. P에서 Q까지 걸리는 시간이 10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지? 10초 맞습니다. 왜? 4m/s. 1초 동안 4m 가는 속력으로 40m를 갔으니까. 오케이. 니은. Q에서 R까지 평균 속력은 8m/s. 맞는 말이죠. 왜? 처음 속도가 진입할 때 그 처음 속도가 4m/s, 나중 속도가 12m/s. 따라서 8. 오케이. 니은 맞습니다. 너무 간단하지? 너무 쉬워. 디귿. Q에서 R까지 가속도의 크기는 2가 아니라 5분의 8이었죠. 땡. 알겠습니까? 따로 답은 기억니은. 자, 여기까지 풀었는데 되게 간단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등가속도 운동 문제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야. 몇 개만 풀으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이 10번까지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10번부터 뒤에 문제까지 풀고 그 다음 나머지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물리지 않는 물리학 열심히 합시다. 물리지 않는 그날까지. 화이팅!